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팬 여러분에게 마인츠와 바이에른 뮌헨 간의 분데스리가 대결의 뉴스를 전하게 됩니다. 두 팀의 현재 상황, 예상 라인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 전설 미하엘 발락의 경기에 대한 의견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인츠는 현재 7경기 후 2점만을 얻은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과 꼴찌 팀 간의 차이는 한 걸음에 불과하며 클른 팀은 겨우 1점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점은 그들이 안전지대와 3점 차이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강등 위기에 처한 마인츠는 신속하게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시즌 팀의 퍼포먼스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성한 최고의 성과는 프랑크푸르트와 뛻헨글라트바흐 앞에서 힘을 유지하며 무승부를 이끌어낸 것뿐이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그들이 최대한의 이점을 얻어야 할 장소에서 마인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속 5경기 승리를 모르는 상황, 그중 4패와 1무를 분데스리가에서 겪게 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7경기 후 3위에 머무르게 되면서 회색곰의 경영진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와 같은 강한 상대 앞에서의 점수 손실로 인해 그들의 실망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회상해보면 바이에른은 마인츠에 1대3으로 패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인츠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바이에른은 3점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팀의 체력 상황에 관한 정보는 양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인츠는 부르카르트, 한체올슨 및 바이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도 복만, 게레이루, 우파메카노의 불참이 확정되었으며 그나브리와 노이어는 출장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예상 라인업 마인츠 vs 바이에른 마인츠 3-4-1 젠트너, 반덴베르크, 벨, 페르난데스, 다 코스타, 바레이로, 코어, 카치, 그루아, 리, 아조르크 바이에른, 4-2-3딜 룰라이히, 라이머, 드릭트, 김, 다비스, 킴미히, 고레츠카, 차네, 무시알라, 코만, 케인. 최근 마인츠와 바이에른 간의 통계. 최근 16번의 공식 경기에서 마인츠는 4번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홈 경기 8번 중 마인츠는 1번 승리했습니다. 마인츠 홈에서의 최근 8번의 대결에서 6번의 경기가 전반에 최소 2골이 나왔습니다. 바이에른의 최근 7번의 경기 중 6번의 경기가 전반에 최소 2골이 나왔습니다. 마인츠 홈에서의 최근 8번의 대결 중 6번의 경기에서 총 득점이 짝수였습니다. 마인츠의 최근 12번의 홈 경기 중 8번의 경기에서 총 득점이 짝수였습니다. 전설적인 축구 선수로 유명한 미하엘 발락이 최근에 이 경기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바이에른 뮌헨이 차라리 상대적으로 쉬운 경기를 마인츠 05 팀과 치르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락의 예측대로 바이에른이 마인츠에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는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이유는 홈팀인 마인츠 05가 그들의 힘을 상당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인츠는 전 시즌에 비해서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졌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전 성과에 비해 힘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발락은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그들의 지난 시즌의 불행한 결과를 토대로 많은 교훈을 취하였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겪어왔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패들로부터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경기에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였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경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예상 점수 0대4. 다음 뉴스. 김민재까지 다치면 뮌헨 센터백은 전멸이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 18일 한국 시각 뮌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김민재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이번 A매치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2연전에 선발 출전했다. 특히 튀니지와의 경기에는 풀타임을 뛰며 활약했다. 경기 출전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해진 것은 뮌헨이었다. 뮌헨은 현재 우파메카노가 부상당한 상황이며 더 리흐트는 이제 막 복귀했다. 김민재가 부상당했다면 뮌헨은 우승 경쟁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시작부터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었다. 요주아 키미히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들의 리스트에 있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수뇌부들의 의견은 달랐다. 수뇌부들은 6번 포지션에 다른 선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영입의 적극성도 지지부진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것은 프리시즌과 시즌이 시작된 후 절실히 느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점점 들었지만 이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돈은 충분히 있었다. 최우선 순위인 해리 케인을 영입했더라도 그들은 리카 에르난데스, 사디오 마네, 마르셀 자비처, 얀 존머, 벤자맹 파바르, 라이언 흐라번베르흐를 팔았고 1억 7,545만 유로, 약 2,450억 원을 벌었다. 그들은 에릭 다이어, 트레보 찰로바 등등 많은 멀티가 되는 선수들과 링크가 났었고 그들을 영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뮌헨이 원하는 조건은 상대 팀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조건이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적 시장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 때 팔리냐에게 접근한다. 팔리냐의 이적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선수는 잉글랜드를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독일로 떠났다. 그는 뮌헨에 도착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팀의 유니폼을 착용하며 사진 촬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틀어졌다. 팔리냐를 대체하기 위해 풀럼이 눈여겨보던 호이비에르가 풀럼 이적을 거부하였다. 결국 대체자를 찾지 못한 풀럼은 팔리냐의 이적 계획을 취소했을 뿐 아니라 대체 선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을 팔아내는 것은 큰 문제로 일었다. 또한 이들은 정통 미드필더인 스타니시치와 흐라번베르흐를 판매했고 이에 따라 팔리냐의 이적이 실패하면서 현재 레온 고레츠카, 요주아 키미히, 콜라트라이머 등 셋만이 미드필더진에 남게 되었다. 이 상황은 뮌헨의 스쿼드 규모를 크게 줄여 분데스리가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1군 선수단, 즉 21명의 선수만을 보유하게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토마스 투헬 감독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상황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악화되었다. 내년 1월에는 뮌헨은 누사이르 마즈라위, 에릭 막심 추포모팅, 부나 사르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배치해야 하며 김민재는 아시안컵에 참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팀은 이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1군 선수단이 17명만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뮌헨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패한 전략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부터 이번 겨울 이전까지 여유롭지도 않고 오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습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들의 실수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마인츠와 바이에른 뮌헨 간의 경기 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팀 사이의 경기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모멘트와 긴장감을 더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팬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과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며 안녕히 계세요.